안녕하세요. 임혜저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반도체가 미래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법안. 그래서 오늘 이달의 좋은 법으로 김태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칩스 3법을 선정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살릴 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책통 김태년 의원님과 함께 반도체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차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새해 덕담 좀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시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늘 잘 이겨왔듯이 이 어려움도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요즘 한국도 미국도 너무 가장 핫한 이슈가 AI하고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 요즘 반도체 국회의원이라고 소문났던데요? 예. 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도 하셨던데 잘 하셨어요? 예, 어제 원래는 한 1시간 반 정도 예정하고 했던 디베이트였는데 워낙 뜨겁게 토론이 되는 바람에 2시간 반을 했죠. 12시에 끝나기로 됐던 게 1시에 끝나가지고 1시 점심도 안 먹고 하신 네, 거예요? 1시 반에 네. 의총이어서 네. 아주 벼락치기로 밥 먹고 또 의총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토론회 자장 맡으셨고 네. 의원님께서 그 반도체 특별법 설명하셨는데 법안은 제가 설명을 했고 가장 짧게 가장 잘 설명을 쉽게 해주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대표께서 쟁점을 잘 정리했다는 그런 네. 후평도 네. 있었습니다. 네.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하고 네. 또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또 오해를 네. 풀었다 그럴까 정리했다 그럴까 그리고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해결 방도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세 통과되겠는데요? 저는 2월 통과를 낙관합니다. 네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스트롱맨, 깡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한국 경제 진단 한번 해주세요. 트럼프 2기 네. 정책이 우리 경제에 크게 부담을 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네. 있죠. 실제로 그런 점이 없잖아 있고요. 네.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가 또 한 달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정상들 간에 전화 협상이든 딜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만 잘하면 충분히 트럼프 2기 체제도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소지들도 없잖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기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봤던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 경험들을 잘 살리고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체계들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하셨나요? 제가 정책위 의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에서 경제안보 특별위원회 출범시켰더라고요. 또 묵직하게 그 위원장도 맡으셨는데 이 특위에서는 어떤 활동하시나요? 방금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체제가 들어섬으로써 필연적으로 미국과 관련한 통상 외교 사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생길 것도 또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게 단순히 한미 간의 문제만 뿐만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높일 경우에
중국은 환율로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네. 중국이 환율을 올리게 되면은 절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위엔화하고 원화가 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매우 비상하게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경제 안보 문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망도 잘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산업이 글로벌 마켓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경제 안보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이슈도 잘 대응하고 통상 외교 이슈도 잘 대응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도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실행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민주당의 경제안보 특위인데요. 이 특위에는 각 상임위에 이제 이 분야와 관련해서 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또는 실력 있는 의원들 그룹이 있고요. 외부의 민간 영역에서 자문위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던 분들, 네. 그리고 뭐 교수 그룹들, 뭐 다른 전문가 그룹들도 또 한 그룹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각 현장에서 직접 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직접 부딪히고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각 산업별, 주요 산업의 협회들이 있어요. 네. 그 협회들이 다 들어왔는데 정당의 이런 특위에 그러니까요. 기업이나 또는 협회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기업과 또 각 산업별 협회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주당이나 정치권에 좀 잘 대응해달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위기 상황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국회, 정치권의 협업 체계. 그러니까 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가 그리고 가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곁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형이죠. 그러니까 정치란 공감과 해결의 다른 말인데 해결사네, 해결사. 공감과 해결이 결국은 정치가 해야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특화되어 있는 거죠. 늘 이제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지사 할 때도 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의원님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통이다, 경제통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제가 AI한테 감정을 빼고 의원님 어떤 분인가 물었더니 그 비주얼 피지컬 때문에 그런지 곰돌이푸라는 별명이 나오더라고요. 아, AI가? 네. 챗GPT가요? 챗GPT가. 그건 곰돌이푸는 진짜 오선 의원 비결은 뭐예요? 한 번도 못 해봐갖고 궁금해요. 내가 약 올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글쎄요, 우선 감사하죠.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정말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성을 가지고 사람이나 일을 대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걸 잃으면은 끝이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리고, 이른바 경청 또는 공감도 되고, 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그리고 공감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시고. 해결 방안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건성건성으로 해서는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뭐 문제를 대하면은 해결 방안들을 못 만들어요. 근데 정성을 들여서 집요하게 하면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정치를 하는 기본
자세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그 한 20여 년 정치하시면서 예. 요즘 같은 시국 보면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그 내란 수계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게 딱 2달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다 또 조기 대선이다 이렇게 정치권 시계도 빨라지면서 한 치 앞도 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국 어려운 현 시국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답답하죠. 네. 많이 답답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네. 현재 이제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그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요. 이 대변혁의 시대에 정말 국가 역량을 총 모으고 지혜를 다 모으고 국가 역량을 총 동원을 해서 대응 방안도 만들고 극복하고 또 기회로 만들어가는 또 어떤 힘도 만들고 이래야 될 때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권력 집단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소진시켰다고 하는 것,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답답함을 넘어서서 화가 나요. 분노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번 내란, 이번 계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네. 지금 12월 3일 이 계엄으로 인해서 GDP가 우리나라 총 GDP가 7.6조 정도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7.6조. 그만큼 그 7.6조만큼 사라진 게 그게 다 우리 국민들 몫이 된 거, 부담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재작년에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성장 동력이 상당히 지금 상실됐거든요. 혁신 에너지도 많이 지금 지표들이 너무 약해진 게 사실이고 모든 경제 지표가 형편은 없어요. 다 빨간불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줄 건지 과제는 뭔지 워낙 의원님께서 뭐 정책통이고 경제통이시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세요. 아니 뭐 과제는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급한 것은 이제 경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네. 우리가 과거에 2016년 탄핵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통령 내란 진압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어떤 사법 절차의 진행 그리고 민주 질서 회복, 헌정 질서의 회복을 늦추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정돈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기업들도 예측이 가능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기업들이 막 지금 다 어려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법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칩스 3법인데요. 이게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의원님께서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잖아요. 제안 이유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의 주력 상품입니다. 주요 우리 전략 산업별로 다 놓고 보면 몇십 년 동안 이 반도체에서 이게 만들어낸 흑자 규모가 가장 컸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절대 강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 메모리는 지금 아주 엄청난 속도로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그리고 미국도 막 지금 다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추격을 하는 분야인데 아주 벅찹니다.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에서 비메모리를 하는 삼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벌어지는 네. 있지 않습니까? 요 AI를 로봇에다 탑재하려면 이 AI 자체를 또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동차 모빌리티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다 가게 되는데 자율주행으로 다 가려면은 결국은 또 AI거든요. 네. 모든 산업에 앞으로는 뭐 이렇게 바이오, 뭐 하여튼 석유화학, 네. 뭐 철강까지도 이거 반도체가 무슨 우리 삶의 상관이 있지? 모든 거. 무슨 반도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네. 이런 산업까지도 네. 다 반도체가 기반 산업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경쟁에서 지게 되면 네.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경제, 산업의 미래 어둡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제 어떻게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 또 우리가 또다시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 총력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지금 반도체 산업을 도와주는 법적, 제도적 이런 어떤 장치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 들어서서 1호 법안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른바 칩스 3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하나가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는 흔히 이제 인, 수, 전, 산업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인, 사람, 네. 수, 물, 전, 전기, 전, 돈. 이건 딱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하려면요, 저기 고급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인수, 전전. 그 다음에 이게 또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충분한 용수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법안 보면서 보니까 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를 많이 먹어요, 얘가. 그러니까 적기에,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할수록 요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요 팹, 공장을 팹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는. 요 팹 하나를 만드는데 요 팹 한 동 짓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20조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30조예요. 제가 입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투자야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에서는 이게 이 제대로 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기본 인프라, 전력, 용수, 폐수 처리 시설. 이걸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 뭐랄까 부담이 커요. 부담이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속도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속도가 생명인데 이 법안에서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지원해주는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그래서 담겨 있는 저는 거죠. 이런 핵심 인프라 구축은 이 반도체 특구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인프라 구축은 아예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아예 다 부담하자, 의무화하자. 그러니까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 규정. 해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법안을 만들었던 거죠. 역시 디테일에 강하시네요. 그렇게 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전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산업위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소위에서 해야 한다. 이 의무 조항은 살려놓고 전부 또는 일부 일부를 또 집어넣는. 그것도 쟁점 사항이네요. 쟁점 사항이에요. 오히려 난 이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는데 52시간이 쟁점이 아니고 쟁점으로 막 튀어가지고. 그게 쟁점이 아니고 이게 큰 쟁점이죠. 이따 내가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일부 해놓고 이걸 숫자를 명기를 안 해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한 5조쯤 들어갈 텐데 한 500억쯤 지원해놓고 그럼 1%예요, 1%. 일부가 들어있으니까 우린 지원했다. 법 어긴 거 법대로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땡? 그럼 땡이죠. 그러면은 특별법 그럼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고 생태계가 어떻게 강화가 돼요? 특별하지 않은 법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디테일에 진짜 악마가 숨어 있네. 예, 이런 것이 쟁점이 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물론 뭐 정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죠. 그런데 외국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요, 다 기반 인프라 시설은 정부가 책임지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선투자를 해놓고 기업들이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 하거든요. 정부 책임하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은 행정력을 갖고 있질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 흔히 이제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대기업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대기업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런 있었어요. 질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법은 아예 반도체 산업의 정의를 바꿨어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설계하는 팹리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팹, 제조하는 팹. 이렇게 되면은요, 요 중소기업부터 중견 또는 대기업까지 소부장, 유통, 제조, 패키징까지 종으로 횡으로 이 생태계 전체를 망라해서 균형 있게 지원하는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이고요. 법안 이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태계 강화 지원. 그다음에 이제 3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 특례 제한법, 소재 특례 제한법인데 우리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R&D나 또는 투자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는 너무 특별한 산업이니 또 중요한 산업이니 반도체만 따로 떼어내서 10%씩 상향하자. 그러니까 25, 35로 하자. 투자세액 공제는 R&D는 더 많습니다만은. 이제 요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정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데 뭐 5%도 5%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하나 쟁점 사항이에요. 지금 적용 기한도 기존에는 이제 한 3년쯤 됐는데 이것도 10년으로 확대하자 해놨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게 한 10년 해놨는데 한 7년 정도로 합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법안인데 산업은행법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30조입니다. 그게 현재. 정책 금융 자금인 거잖아요. 법정 자본금이 30조인데 이걸 40조 이상으로 확대하자. 법정 자본금을 증자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BIS 비율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 확대된 10조로 정책 조달을 얼마나 할 수 있냐면 한 100조 정도로 할 수 있어요. 100조. 그러면 칸막이를 딱 쳐서 요 100조는 반도체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금리도 조달 금리, 산업은행이 조달하는 금리 이하로. 그러면 기반산업안전기금보다 훨씬 싼 그 비용이, 이자 비용이 들 거예요. 이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팹리스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이렇게 쫙 지원을 하게 되면 100조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죠. 다 좋아하는데 의원님 그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직접 뭐 이재명 대표님이 좌장도 맡아서 진행을 하셨고 이제 토론도 다 끝나셨고 그럼 결론은 언제쯤 어떻게 내릴지 좀 궁금하거든요. 늦지 않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산해서 보면 12월 임시국회 안에는 이 법 본회의 통과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어저께 이제 상당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졌고 그 부분이 이제 주 52시간 예외 적용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두면 되냐면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봤지만 어제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행 법에도 여러 가지
뭡니까 기업들이 필요로 할 때 네.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맞아요. 재량 근무도 있고 탄력 근무도 있고 뭐 특별 연장 근무도 손택 있고 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특히 특별 연장 근무와 관련해서 왜 현행 제도로 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라고 하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아, 네. 예, 복잡하고 네.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법안에 없는 게 아니라. 예, 예.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해달라. 그러면은 이런 제도들을 네. 잘 쓸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물론 뭐 네. 모든 것은 다 일정 소득 이상, 네. 그 다음에 일정 급여 받는 사람 이상, 네. 그 다음에 또 동의 하에 뭐 이런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 목표를 이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든 네. 또는 뭐 이 법의 큰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적용을 매우 탄력적으로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든 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두고 협상을 하면 네. 충분히 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금세 통과될 것 같네요. 2월 안에 통과. 그런데 이걸 자꾸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게 꼬였냐면요. 제가 이 칩스 3법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네. 기업, 네. 협회, 학계, 네. 지방정부 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러니까 엄청 가급적 다 반영하면서 그 활동하신 거 다 봤어요. 반영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네네. 그거 이제 제가 법안을 만드니까 발의를 하니까 국민의힘도 놀랬고 정부도 놀랬어요. 네. 그래서 막 뒤따라서 상당히 많은 법들이 나와요. 어떤 법은 막 묻고 따블로 이런 법도 나오고.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법들은 제법을 포함해서 이 52시간과 관련해서 주장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예 쟁점 자체가 아니었고 요구도 아니었다니까요. 네. 어느 날 네. 11월경입니다. 그러니까 11월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네. 근데 뭐 제가 경과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일을 특히 집권 여당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합의해서 빨리 맞습니다. 진행하고 추가로 논의하고 뭐 이래도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행 논의를 해야 될 게 꽤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디베이트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토론 보니까 한 8분 응선을 이제 넘은 것 같고 이걸 해소하는 방향에서 합의를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악용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본 칩스 3법. 칩스 3법은 땡땡땡이다. 규정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규정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압니다. 내가 극적으로 돌리려고. 반도체는 안 보여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안 보고 앞으로도 안보적 지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는 우리 현재도 규정을 하고 있고 미래도 규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네. 진짜 극적이네요. 네. 반도체는 현재 그리고 미래다. 미래라는 말에 그 민생도 들어가 있고 경제도 들어가 있고 안보도 들어가 있고 반도체는 현재 그리고 미래다. 그러면 꼭 이 법이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의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걸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답답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래 왔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극복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저력을 발휘해 왔거든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함께 만들어야 하고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한 2시간 정도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통과됐을 때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칩스 3법이 내일이라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칩스 3법 잘 들여다보셨나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과 정책이야말로 가장 강한 경제 안보가 아닐까요? 그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 법석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칩스 3법이 꼭 통과되길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법, 더 좋은 정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임혜자의 야단 법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